3월 20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열립니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막전이 열리는 만큼 열기도 뜨거운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까지 못 잡아도 13시간은 더 걸리는데 굳이 먼 곳까지 스타 선수들이 올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2경기하고 다시 미국까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한창 예민할 시즌 바로 직전에 하다못해 저 같은 사람도 가지고 있는 운동 루틴도 있을 테고 개인 훈련장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다 무시하고 굳이 머나만 한국에서 개막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이벤트를 왜 메이저리그는 허락했고 또 구단도 허락한 걸까? 수많은 의구심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순히 홍보 차원이라기엔 너무 사서 고생하는 듯한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한국 방문, 그 이유를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득 없는 행동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렇게 사서 고생하는 메이저리그도 한국 개막전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의 중심, 메이저리그의 매출에 대해 파헤쳐봤습니다. 2023년 메이저리그의 총 매출액은 사상 최고치인 1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원 정도 되죠. 이러한 수치는 작년 매출액이던 108억 달러를 넘어섰고 2010년 61.4억 달러였던 것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메이저리그는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을까요? 메이저리그의 수입원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크게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 내셔널 레베뉴, 즉 리그 전체가 벌어오는 수입이라는 뜻인데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을 진행하면 어쨌든 이걸 미국 내 혹은 해외로 중계해야 하잖아요. 이 중계 수익이 바로 내셔널 레베뉴에 포함됩니다. 중계 수익을 포함해서 MLB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나 상품 판매 혹은 메이저리그의 라이센스 판매 수익도 모두 이 부분에 포함되죠. 내셔널 레베뉴는 메이저리그의 30개 구단에 분배되어 구단들의 주요 수입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돈이 없는 구단들도 이 수입원을 통해 좋은 선수를 영입하고 그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구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리그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고 리그의 경쟁력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목입니다. 두 번째는 관중 수입입니다. 단순히 경기를 보러 오는 관중들의 티켓 구매에 의해 만들어지는 수입이죠. 아무래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구매력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항목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로컬 미디어, 구단 연고지 지역 주변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입니다. 각 MLB팀이 자신의 지역 내에서 TV, 라디오 등의 방송권을 판매하여 얻는 수익이죠. 이외에도 스폰서 계약 체결 등의 수입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메이저리그의 수입 비율을 보면 전체 수입의 26%는 내셔널 레베뉴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항목의 대부분의 수입은 국내, 해외 중계권 판매 수입이었죠. 그리고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31%는 관중 수입, 세 번째로 많은 부분을 기록한 23%는 로컬 미디어 수입이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구단이 속한 지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중 수입과 로컬 미디어 수입의 합이 무려 54%에 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가 국내, 해외에 송출하는 중계권이나 공식 스폰서 계약 같은 수입은 26%에 불과했죠. 이러한 해석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알려면 비교 대상이 필요하겠죠. 메이저리그와 함께 미국 3대 프로스포츠로 불리는 NFL과 NBA의 수입 구조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NFL, 즉 미국 미식축구리그의 2023년 매출은 185억 달러, 그 중에서도 무려 66%를 내셔널 레베뉴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관중 수입은 17%로 메이저리그보다 15%포인트나 적었고 메이저리그가 23%나 기록하고 있었던 지역에 의존하는 로컬 미디어 수입은 5%도 되지 않았습니다. 메이저리그와 매출 규모가 비슷한 미국 프로농구 NBA 역시 리그 전체에서 벌어들이는 내셔널 레베뉴는 41%, 관중 수입은 26%, 그리고 로컬 미디어는 13%로 메이저리그에 비해 지역 의존도는 적고 리그 전체가 올리는 수입의 비율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메이저리그는 비슷한 리그인 NBA와 NFL의 높은 리그 단위의 수입을 보면서 우리도 전체 리그의 수입을 올려야겠다는 경각심에 빠졌을 겁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내셔널 레베뉴에 집중되게 된 거죠. 중계권과 리그의 라이센스가 주요 수입원이 되는 내셔널 레베뉴는 결국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메이저리그를 많이 봐주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야구 경기가 미국 내에서만 한정되면 중계권 수입도 미국 내로 한정되고 디지털 콘텐츠나 라이센스 판매 수익도 메이저리그를 보는 사람에 비례해서 책정되기 때문이죠. 즉 메이저리그를 미국 내에서만 소화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메이저리그라는 콘텐츠를 소화할 수 있으면 해외 중계권도 폭넓게 판매할 수 있고 이렇게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덩달아 메이저리그 상품 판매 가격이나 라이센스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 입장에서는 매출의 54%를 차지하는 관중 수입과 지역 수입은 잡은 물고기라고 판단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내셔널 레베뉴를 높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야구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려는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야구를 좋아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월드 아틀라스에서 전 세계 인기 스포츠를 조사한 결과 야구는 5억 명의 팬들을 가지고 있고 스포츠 순위는 8위에 불과했습니다. 순위 1위인 축구 35억 명에 비하면 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거죠. 사실 야구라는 종목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정도를 제외하면 유럽이나 남미에서는 거의 인기가 없고
없거든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야구의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열심히 마케팅을 하려는 겁니다. 1999년 멕시코, 2000년 도쿄, 2014년 호주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열렸고 2019년에는 야구의 불모지 유럽의 런던에서 최고의 인기팀인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2024년 드디어 한국의 서울에서 메이저리그의 5번째 해외 경기가 열리게 된 겁니다. 유럽이나 남미보다는 한국은 야구에 대한 관심도 많고 류현진이나 김하성 같은 내로라는 한국인 메이저리그도 있으니까 메이저리그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인 셈이에요. 이번 서울 개막전을 통해 메이저리그 홍보를 톡톡히 하게 되면 이야 메이저리그는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고 그럼 자연스레 메이저리그 해외 중계를 결제하거나 메이저리그 상품들을 구매하고 관련 컨텐츠를 소비하는 한국 팬들도 많아지게 되겠죠. 이는 고스란히 내셔널 레베뉴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메이저리그 각 구단의 수입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메이저리그의 서울 개막전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번 개막전에는 2023년 골드글러브 수상자 김하성 선수와 2023년 만장일치 MVP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출전합니다. 그만큼 한국 팬들의 관심도도 높고 저도 당근마켓에서 안표를 구매하려고 시도해봤는데 티켓 가격이 너무 높아서 포기했습니다. 어떻게든 TV로라도 볼 생각인데 초호화 라인업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메이저리그가 한국에서 개막하는 이유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결론은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서 리그 전체적인 수익 구조를 개선하려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전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재미있는 메이저리그 개막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잇경제였습니다.